집안에 물건들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공간의 70% 이상이 쌓여 있는 경우 물건을 못 버리는 것이 영혼의 질량이나 영혼의 집착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집안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조금 이렇게 구식적인 분들입니다. 신식적이지를 못하다 이 말이죠. 에? 이분들은 왜 구식적이냐? 내가 구식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이 와가 있는 조상님들도 전부 다 구식적인 조상님들이 어깨에 실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질량이 모질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질량이 약하면 이 우리 조상님들 영혼들의 질량이 약한 분들이 내한테 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이 와가 있으면 나도 어떻게 못합니다, 이제부터. 같이 엉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정법 강의를 아주 좋아서 듣다가 보면 언제 보니까 집안이 쿰쿰하고 너무 이게 복잡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옵니다. 이때 되면 싹 정리하십시오. 모아놓은 걸 이걸 없애줘야 새 물건이 들어오게끔 해줍니다. 고이면 다른 게 들어오게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좋은 거 쓰고 싶어요? 쓰기 싫어요? 이제 쓰려면 나쁜 거를 처리하십시오.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제일 먼저 골라가지고 30%는 처단하십시오. 30%만 일단 처단하십시오. 그러면 요거 처단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좀 공간이 생기고 조금 이렇게 그 기운이 이 여유가 생기면 다른 것들이 착착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차갑고 보이면 좋은 게 들어오면 이 나쁜 게 또 보기 싫어요. 그때 나머지 요거를 40%를 처단하십시오. 이러면 또 이것이 정리가 돼가면서 다른 게 또 들어오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 삶이 더 나빠지냐? 더 좋아집니다. 우리는 삶을 개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건부터 지금 어떤 것부터 처단을 해야 되냐? 1년 정도로 있었는데 이거는 한번 안 꺼내봤다. 이건 처단하십시오. 1년 동안에 우리가 이걸 꺼내갖고 지금 쓰는 용도로 안 썼다. 이것은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100% 없애야 됩니다. 이게 집에 있는 한 니한테 더 들어올 에너지가 안 들어옵니다. 없애십시오. 없애는 것도 요새는 뭐 재활용용품 같은 걸 분리해갖고 잘 하대. 그러면 요걸 쓸 사람들 앞에 돌아갑니다, 이게. 재활용 그런 데다가 없애도 막 뿌아갖고 없애지 말고 재활용하는데 곱게 갖다 놓으세요. 그거는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것들입니다. 그게 내 집에 있었으니까 나는 어렵게 해놓는 거죠. 그거는 내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쓰게끔 내놓으십시오. 내놓고 나면 더 좋은 거 줍니다. 왜 욕심을 그렇게 지기노? 내가 못 쓸 거를 왜 내 집에 놔두냐고. 내가 1년 가도 쓰지 않은 거라면 다른 사람이 쓰게 내놓으세요. 내놓아요. 그 다음은 다른 기운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내필 것 좀 많이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재활용하는데 내놓으십시오. 이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놓아라.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쓸 때가 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데 그런데 내놓아도 비 맞는데 내놓지 말고 잘 이래 묶어서 비 안 맞도록 내놓고 정리해가며 내놔서 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백성들이 잘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된다. 내놓더라도 신경 써서 내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의 이것이 질량이 그것도 필요한데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돌아갑니다. 이걸 손질할 거는 손질해서 수리할 거는 해가지고 너무 그 쓰던 거면 어떠냐, 설만 하면 됐지 이러고 쓰는 행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잘 쓰이면 되고 내놓으세요. 왜 안 내놓고 그쪽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구석에다가 놔놓고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뭐가 물자가 모자라니까 또 만들어 내놓는 겁니다. 내놓으십시오. 내놓으면 또 거기에다 복을 줍니다. 내가 절대로 내빈다고 내비지 마십시오. 그건 내비는 물건이 아니에요. 당신이 아끼고 아직 못 버리고 있다면 그건 내빌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쓰게끔 다 사회 환경이 그렇게 지금 돌아갑니다. 박스도 이렇게 갖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려고 내버린 것 같지만 이 박스는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또 운반을 하고 그쪽에 이동을 해서 또 이 사회에 쓰입니다. 그 내놓는 것이다. 우리가 못 쓰는 건 내놓고 사회 운용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똑같이 내놓았는데 내삘 있느냐 내놓았느냐가 여기 다른 겁니다. 마인드가 틀리다 이 말이죠. 내놓은 것은 네가 내놓은 거고 사회에다가, 내삐는 건 네가 내삐린 거라서 네한테 혜택이 안 갑니다. 요걸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 한 가지를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짓을 해놔놓고 바르게 한 게 있고 틀리게 한 게 있는 겁니다. 요런 거. 그래서 집안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정리해서 내놓을 때는 내놓으십시오. 내놓고 나면 새 물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새 물건 샀다고 집안에 우리 행편이 줄을 것이냐, 그게 요요가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경제는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쓸 때는 써야 되고 내놓을 때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욕심내고 닫아 놓으면 너한테는 들어가던 게 수독돼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들 보면 꼭 붙들고 있는 게 많다. 이 집안은 10년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20년 가도 변화가 없어. 왜?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차가 좀 탈만한데 이래도 그냥 난 15년 됐는데 차를 아직까지 나는 이걸 탈 거다. 그거 타십시오. 더 안 줍니다. 내놓으세요. 내놓고 한 5년 된 거 타십시오. 어? 차를 내가 15년 된 걸 타고 있으면 이게 좋으면 너 행편도 안 풀려요. 요걸 좀 내놓고 사에다 내놓고 니는 한 5년 된 거로 바꿔가 타세요. 그러면 그게 또 경제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한 5년 탔으면 이 사에다가 중고차집에다 내놓고 다른 사람이 또 이래 중고 좋은 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내놓으세요. 내놓고 새 거를 또 사세요. 그게 경제 그래 운영되게 해준다니까. 한 단 높게 가고 내가 쓰던 거는 이 썩어 나자빠지기 전에, 썩어 나자빠질 때까지 그거를 타고 있으면 너 인생이 그때까지 안 풀립니다. 바꾸세요. 기운은 정확하게 운용을 하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야 돼요. 3년에 한 번씩. 요래 되면 정상적인 거예요. 더 잘 사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바꿔도 돼요. 더 잘 사는 분들. 이 사람들은 일하는 행위에 따라 갖고 내가 쓸 연장이 바뀌니까 쓸 연장을 바르게 이 구입해서 쓰고 나머지는 그 뒤에 우리 국민들이 또 쓰니까 내놓으십시오. 뭐 내놓으라 하니까 돈을 받지 말아요. 그런 거는 돈 잘 쳐 받으세요. 에? 잘 쳐가지고 돈을 이게 받으라 이 말이죠. 받고 내놓으세요. 내놓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실어서 나는 좋은 거를 쓰고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운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든지 우리 집에다가 보물처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항상 걷어가지고
이 사회가 필요한 대로 내놓을 때는 내놓고 우리는 새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면서 운행이 돼서 이 집안이 이 축복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붙들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내 인생도 붙들립니다. 이해됩니까?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오프닝 말씀. 오프닝은 없고 그 난주 가프닝 할 테니까. 이제 오늘 질문이 얼마나 좋은가 그게 문제지 이제. 그 선생님 강의하는 거는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준비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 선생님 법문하는 거는 언제든지 쏟아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의 질량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강의를 이 법문을 들어봤지만 우리 6,000 강의 이상 지금 그 몇 강이에요? 6,500강의가 지금 올라가 있는 데서 어지간한 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석 달 듣고는 또 와가 또 물어. 또 한 2달 듣고 와가 또 묻고. 그 또 3년 들은 사람이 맨 그걸 또 물어.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햇말을 또 하고 햇말을 또 하는 것 마냥. 물을 때마다 물론 조금씩 다른 이게 비주얼로 이렇게 해주는데 문제 또 묻는단 말이지 또.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죠. 이제 우리는 뭐 연구하는 자세로, 법문을 이제 연구하는 자세로, 요렇게 해서 우리가 팀이면 팀워크로 해가지고, 요번에 이런 질문 같은 거를 좀 잡아서 다음에 공부할 때는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이렇게 질문을 좀 잡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런 데서 할 거 아니다, 이가. 이래 되면 이제 그건 좀 빼고, 또 다른 거 좋은 거 엮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걸 모두 풀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사회적으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답이라고 하던 것들이, 이거는 전부 다 이 논리로 갖고 풀어갖고 역사적으로 전부 이걸 상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는 이것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생활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미래를 사는 사람들인데 이 뒤로 뒷바꾸 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거는 뒷바꾸 해가지고 뒤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까지 만들어 놓은 지식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식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이게 답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 뒤에 가르침이 없고 이걸 우리가 전부 다 지식이라고 갖췄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참고가 안 되고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요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100년 전, 3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방법대로 살아야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는 엄청난 팽창 속에 있는 이 우주가 팽창하는 데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주 팽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질량 팽창하고 같은 겁니다. 이제 엄청 팽창기를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우리 생각과 상상과 모든 것이 팽창하는 데에 우리는 팽창하는데 우리 상식은 몇백 년 전에 살던 그대로 몇천 년 전에 살던 그대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 놔놓고 우리가 지식이라고 갖추면서 그 안에 눌려 살다가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일반 지식을 너무 오래 우리가 만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것도 지식이에요.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거고 논리를 정리해 갖고 계속 발전해 온 거니까 이것도 지식이고 사회적인 것도 지식이고 모든 것은 지식으로 이때까지 이 사회는 정리해 왔던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진리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홍익 인간들이 지금 이 팽창 속에서 성장을 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 신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지식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는 고구마 팔다가 왔는데 어떻게 그 신지식인이라고 나도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구마 장사도 신지식인이에요. 왜? 지금 이 신세대 신지식인 후천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 사람들이 내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이 이것이 전부 다 우리는 지식을 갖춘 겁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도 지식을 갖춘 거고 지금 이 사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는 것도 지식을 갖춘 거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식으로 다 흡수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지식이네.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지식이네. 그건 다른 지식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깜봐서도 안 되고 전부 다 지금 홍익 인간들이고 나름대로 다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할 역할이 다르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금 성장을 해온 겁니다. 우리 국민들만큼 다양하게 성장한 민족은 인류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전부 다 필요한 그러한 환경으로 지금 성장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상식이 갇혀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펼친다라는 것은 상식에 갇혀 갖고 펼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상식까지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펼칠 때는 상식으로 펼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상식에 매몰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자연에 우리가 지식이 생산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의 논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논리가 나오는 건 몇 프로가 되느냐? 30% 아닐 때 논리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지식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여기에서 논리가 쌓여가지고 이제 30%가 딱 넘어서면 요걸 보고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어디까지 가느냐? 70%까지 가는데 60%까지 갈 때까지는 지식이 성장을 하고 계속 지식을 우리는 만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10%가 되면 요때 70%가 되는데 요때 상식이 딱 빚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갖춘 지식을 상식으로 봉한다 이 말이죠. 우리 컴퓨터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 나중에 뭐 해요? 끝에 이 압축 딱 이건 정리가 딱 되잖아요. 정리를 해가지고 그다음 제끼 놔야 되잖아. 이게 보관을. 이게 여기 이제 정리를 다 했다고 딱 해놓으니까 이게 상식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상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지식인들로서는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상식의 시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 먼저 상식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식이란 좋은 거죠. 지식에서는 최고의 지식인이 되는 거죠. 문제는 상식 안에 들어가면 이제 갇혀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는 게 문제죠. 여기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답은 이렇게 뒤로 빠꾸를 못 친다 이 말이죠.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상식 속에 틀에 갇혀. 이 상식 틀에 갇히면 어떤 일이 이 사회에 일어나느냐? 부딪혀요. 서로가 전부 다 상식 속에 갇혀가 있기 때문에 상식은 우리가 융합이 안 되고 부딪힌다 이 말이죠. 내가 아는 방법, 네가 아는 방법대로에 부딪혀가지고 안 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전부 다 우리는 상처를 입고 분리가 돼요. 이게 상식 시대입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끈끈하고 가족 중심으로 살다가 가족이고 친구를 배신하는 것은 없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친구를 배신하면 파렴치하게 돌아가는데 왜 지금은 친구도 배신하고 왜 가족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1인 시대가 되느냐? 부딪혀가지고 전부 다 멀어지는 겁니다. 상처를 입고 전부 다 멀어져. 왜? 상식으로
잣대를 갖다 대고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융합이 안 되고 하나로 되질 않고 이 전부 다 이제 부딪혀 가지고 상처를 입고 전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기를 1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끈끈하던 이런 가족 중심에서 개인주의로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요거는 상식 시대 마지막에 왔을 때, 지식인들이 마지막에 상식에 갇혔을 때 이제는 서로가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고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개인주의 1인 시대가 된다. 내 밖에 모른다. 이제부터 내가 최고고 내가 잘났고 내 방법이 옳고 너무 거는 안 받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고착이 되는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매몰 속에 다 빠져서 이제 전부 다 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내 상식 외에는 답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진리는 상식을 깹니다. 상식을 깨는데 말이 안 되냐? 말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꽃이 피는 거죠. 상식을 깨고 여기에서 꽃을 피워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지죠. 여기 진리입니다. 우리 왜 진리를 우리가 갈구하고 찾고 있느냐? 내 상식을 깨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내 상식을 깨지 못하면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갇혀버리는 거지. 과거 속에. 그래서 인자는 상식을 깨야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터져요. 요걸 보고 터졌다 그러는 거예요. 터졌다. 상식을 깨고 아래서 깨놨다. 요렇게 되는 거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방생이 되는 겁니다. 방생. 갇힌 데서 풀어주니 방생이에요. 이건 진리밖에 절대로 상식을 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상식은 절대 깰 수가 없습니다. 진리만 깰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승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상식에서 깨지기 때문에 좋아서 뭔가 내가 이해 잘 되게 그것도 요렇게 풀어주니까 인자숭통이 터지는 거예요. 스승님이 좋아서 얼굴이 이뻐갖고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 스승님 목소리가 좋아서 법문 듣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내를 이쁘고 좋다 그러고 이렇게 이게 목소리 좋다 그런 사람은 이 법문 때문에 미쳐가 그래. 내를 좋아할 게 아니고 이 법문이 좋은데 내한테 속속 이해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법문이 좋아서 선생님을 찾아오다 보니까 직접 듣고 직접 뵙고 직접 이렇게 뭔가 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자주 만나게 돼. 우리가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승님한테로 자꾸 몰려오거든요. 그럼 자꾸 만나다 보니까는 여기서 처음에 이래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옛날에 친구 사귈 때 처음에 친구 사귈 때 얼마나 좋아가지고 좋아질 것 같아서 우리가 사귄 거잖아요. 부부가 처음에 만날 때 엄청 좋아질 것 같아갖고 우리가 만나가 좋아주고 못 살다가 같이 붙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좋아가지고 만나고 이래 놔놓고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내 방식으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면서 또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서로가 또 이렇게 다 이게 끌어안고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또 부딪혀요, 이제 또. 이러면 또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하듯이
여기 와가지고 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무서워해야 되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 스승님이 홍길동이처럼 뭐 한 5천 명이시면 괜찮을 건데 이 세상에 깨달은 사람이 진짜로 상식을 깨줄 수 있는 진리를 찾아 나온 사람이 한 3명만 돼도 좀 분산되겠는데 없습니다. 단호히 자신하건대 없습니다. 내 같은 사람은 2분 다시 오지도 않을 것이며 2분 다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천 시대가 시작이 될 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정지되고 다 성장해가지고 이 상식 세상에 묶일 때 이걸 깨러 오는 사람이 오는 이것이 진리를 들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깨지고 우리 삶의 길을 찾게 되면 우리는 다시 소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래 모일 때 이제는 요거를 조심하고 너무 갇혀지지 마라. 요거죠. 사람은 너무 갇혀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욕심밖에 안 나온다. 요거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갇혀지지 말고 적당히 먼 선에서 우리가 잘 지내도록 해라. 적당히 먼 선에서. 우리 정법 가족들이라고 모여가지고 막 너무 갇혀졌잖아요. 시간 지나면 여기서 인자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내 욕심이 나와가지고 내 방법대로 안 됐다라고 또 이렇게 불평을 하고 또 이렇게 뭔가가 이게 전에처럼 버릇이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다가 너무 오래 듣다가 보니까 이제 또 습관적으로 이게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과거의 방법대로 또 돌아간단 말이죠.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연습하고 실험하고 같이 주고받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듣기만 해 계속 듣다가 보니까 듣는 거는 듣는 거고 내버렸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내가 진짜로 도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도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계신데 꾸준히 한 분 나오고 2분 나오고 이렇게 해보니까 내하고 참 이게 말이 잘 맞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3명을 우리는 사귀어야 됩니다. 3명. 여기서 3명 더 사귀려고 들지 말고 처음에 1명부터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고 또 서로 간에 주고받아보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하고 조금 맞다. 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잘 지내다 보면 잘 지내니까 사람들이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 누가 또 살 와요. 요래 갖고 입자 하나를 또 붙여줍니다. 이렇게 3인 입자가 돼야 우리는 하나의 우주의 세포 중에 한 입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3인 세포가 돼야 여기서 이제 활동이 일어나요. 둘이는 활동이 안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2개 갖고는 이걸 못 들어. 3개가 되면 이거 들거든요. 안전한 받침이 되는 게 3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3차원이고 모든 세포는 3개로 이루어져서 융합이 일어나서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이제 질이 좋은 질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융합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융합을 하는데 3명의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법칙. 우리가 내는 되게 못 살면서 좀 이 잘 사는 사람 친구 사귀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불평을 하며 돌아서게 됩니다. 내가 친구를 사귈 때는 적당히 우리가 가정도 생활도 내하고 맞는 비슷한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너무 욕심 나가지고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내가 사귀려고 든다. 요래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내가 갑과 을이기 때문에 여기 갑한테 을이 막 먹으면 안 돼요. 요러면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항상 우리가 삶에 따라서 갑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을이 갑한테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갑이 손해예요? 을이 손해예요? 갑이요. 아, 확실하죠? 네. 손해볼지 누가 하나요? 안 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 갑이 을하고 어깨동무 할 수 있느냐?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알 거는 우리가 바르게 알아놔야 돼. 갑이 을을 위해서 살 수는 있어도 을하고 어깨동무는 절대 안 되는 거다. 법칙이, 이 자연의 법칙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예 안 돼. 왜? 에너지는 질량에 따라서 움직이고 융합되기 때문에 질량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융합이 될 수가 없다. 모든 우주의 에너지는 그렇고 이 별들의 이 에너지들도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융합 안 된다. 절대로 이것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 살아갖고 어려움을 다시 겪는 짓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뭐 조금 어깨에 힘을 주고 좀 가다가 내가 더 어려워지면 내만 손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소 익혀서 내가 노력을 바르게 하면 나도 잘 살아진다. 요걸 못 가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조금 이렇게 갖고 이제 조금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자연이 챙겨줄 때가 됐어요. 챙겨줄 때는 항상 시험지를 줬습니다. 네가 노력한 것이, 이게 이 노력한 바탕이 지금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항상 실험을 해요. 실험할 때 탁 걸려갖고 다시 시작을 하네. 내가 없는 사람은 자존심도 없나 이 말이죠. 없는 사람 자존심을 일단 없는 만큼 내버려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자존심을 좀 버려야 돼.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 아이들은 돈 없죠. 그래서 어른 말을 듣는 거죠. 왜? 자존심이 없나요? 그래도 자존심을 안 부리고 어른 말을 조금 들음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게 오잖아요. 이게 자연입니다.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자존심을 놓고 어른을 조금 따름으로써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잘 뒷바라지를 해서 대주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과 어른만 그러하냐? 이 사회적으로 갑과 을이 그러한 것이다. 요거죠. 우리가 집안이 좀 살만하다는 것은 덩신짓을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 살만한 거예요. 집안이 좀 어려워졌고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거는 너희들이 덩신처럼 살고 자존심 갖고 살다가 보니까 너희들이 경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외통수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까? 사람이죠. 없는 사람은 없을 때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환경에 주는 대로에 내가 바르게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잘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너도 있게 해준다. 정확하게 해줍니다. 자연은 거짓말 안 해. 내가 경제가 좀 없다라는 것은 공부를 하라고 할 때면 경제가 내가 가져야 될 만큼 못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공부를 더 하라고 그렇게 놔둔 겁니다. 더 갖추어라. 더 갖추면 어떻게 되냐? 더 준다. 요거예요. 내가 질량이 모자라는데 금을 한 두 개 줬어요. 금을 네가 이걸 가지고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모자라는데, 질량이 모자라는데. 운용하지 못할 걸 니한테 줬다면 분명히 이거를 뺏으러 옵니다. 그럴 때 아픔을 겪으면서 내줘야 돼요. 내가 지금 갖춤의 질량이 모자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내가 옆에다가 내 친구로 둘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내가 갖추지 않은 사람이 아주 내 남편을 내가 같이 살 수 있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나중에 더 오랫동안 모르고 살면 나중에 피눈물을 더 쏟을 뿐이지 착각하지 마라. 너를 갖추어라. 인간은 모름지기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이 바르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얼마나 내 앞에 사람이 중요한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 자연에 와가지고 이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100년 이래 살아가면서 우리를 자꾸 성장시키고자 하는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알아야 뇌를 푸는 거거든. 나는 자연 중에 초자연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영혼들이 성장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갖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갖추는 게 아니고 육신 이 연장을 통해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들어오는 이 지식은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네 영혼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성장하는 건 이거는 풀도 성장하고 개도 성장하고 다 큽니다. 요거는 크는데도 한계가 있고 운용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물질만이 아니고 내 영혼하고 물질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나지 이것은 우순간에 내가 쓰는 연장이다. 육신은. 그러니까 내가 갖추는 것은 내 영혼을 갖추는 거예요. 육신을 이용해서 활용해가지고 내 영혼을 갖추는 데에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이 사는 법이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이 질량이 좋아져야만 우주를 운용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질량이 좋아야만 내 앞에 주는 환경, 자연을 전부 다 운용할 수 있어지고 내 갖춤의 질량이 모자라 내 영혼의 질량이 모자라면 내 앞에 자연이 왔는데도 그거는 그냥 흘러가고 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안 갖추면 안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건물을 욕심내갖고 갖추지는 안 하고 한 5개 사놓은 사람 이제부터 내놓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내놔야 됩니다. 왜? 이제부터 사회가 질서를 잡으려고 이 경제는 많습니다. 근데 다 묶어놔 버렸어. 다 묶어놔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서라는 겁니다. 알아서 묶어놔놓고 30%가 움직이게 해놓고 30% 갖고 서로 간에 뺏고 주고 받고 이래가며 사기도 치고 공갈도 치고 거짓말도 해가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만큼 뺏어가 서라. 지금 요런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뺏기냐? 무식하면 뺏기는 겁니다. 내가 질량이 모자라면 뺏기게 돼가 있어. 근데 누굴 탓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건물이 5개 있어도 니는 뺏기고 대기업을 네가 가지고 있어도 뺏기고 뭐든지 뺏기면 보석을 좋은 거 전에 좋을 때 잘 나갈 때 보석 좀 사갖고 모았으면 보석 다 내놔야 돼 지금. 요런 걸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지금 작업을 한단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거기에 우리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부록이라 그러죠. 40대 부록이라는 무슨 소리냐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40대가 되면 무엇으로부터 안 흔들려야 되나? 태풍으로부터. 어떤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네 갖춤이 확실하게 서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논리에도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면 네 거 다 뺏깁니다.
흔들리면 그때 네가 너무 인생의 밥이 된다 이 말이죠. 요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어떤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를 갖추어야 됩니다. 자연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학도 배웠고 산수도 배웠고 오만 걸 다 배운 사람들인 줄 알아요.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놔가지고 그런 걸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책만 놓은 게 아니고 어디가 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되는 지식은 안 갖춘 사람이다. 그런데 다 안다. 이래 되는 거죠. 모르면 이분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책을 안 봐도 다 아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책 보고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나는 사회 접근해갖고 사회 몸속 투석을 해가지고 4살 때부터 나는 고아로 자라가지고 누구 하나 내를 보살피 주는 사람 없어. 이 사회 모든 근을 지은 곳부터 해갖고 나는 전부 다 몸수 전부 다 접근을 해가지고 나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산에 들어가서 아주 공부를 얼마나 심하게 했느냐면 17년 동안 입은 옷을 입고 들어갔고 입은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땅에서 쓰레기를 주스면서 사람을 바로 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쓰레기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안다라고 하면 사람을 안 보고도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발자국만 들어도 사람을 알아야 돼. 사람의 말소리만 들어도 알아야 되고 눈을 감고도 알아야 되고 사람의 기운이 내 앞에 오는 것을 어떤 맨리 밖에서는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아무리 몰라도 2박 3일 전에 내한테 올 사람은 내가 벌써 감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 땅만 쳐다보고 17년 동안 쓰레기만 줬는데 나는 내한테 일어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내 앞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난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모르고 여 앉으시면 내가 덩신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알고도 몰라라. 알고도 아는 척 안 한다 이 말이죠. 의논할 때 대답하고 내한테 질문할 때 대답하고 요렇게 해서 뭔가 얻고자 하면 얻는 만큼 준다 이 말이죠. 우리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거는 상식이라는 게 무엇이구나 바르게 알아야 된다. 질은 좋지만 갇혀서 못 나오면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죽고 싶은 병이 오는 그런 것이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상식에 들어가 있다면 너는 죽고 싶어지는 병이 온다. 우리가 상식에 못 들어가고 지식을 갖추는 사람은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상식에 딱 들어가면 최고의 지식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지식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그때는 죽고 싶어지게 돼야 해서 요 병이 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병입니다. 우리 애들도 일반 상식을 다 알아요. 일반 상식은 다 아는데 상식대로 안 되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고 죽고 싶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정법은 앞으로 미래가 설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받아가면 전부 다 이 세상 질문을 모두 받아서 풀어나갈 거니까 우리는 내가 물을 게 없다면 남이 물은 걸 갖고 공부하면 되고 또 내가 물은 것이 남이 또 공부가 될 테니까 이것이 우리가 공부를 나누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 자체만 해도 성불 받습니다. 우리가 행공부가 이것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국제사회와 우리 이게 다른 국민들과 같이 들을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노력만 우리가 하더라도 사람을 널리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 성불은 분명히 다 돌아옵니다.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고 이 법문을 대할 때는 그런 자세로 대해야 되고 이 법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앞으로 미래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인류가 끝날 때까지 이 법을 써야 되는 법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있다. 진리는 변하지 않대. 요거에 따라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계속 살아있다 이 말이죠.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자산이고 우리 홍익 인간들의 대한민국의 자산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써느냐 우리 미래 인생이 달려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국제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으로 가지고는 국제적으로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상식은 국제사회가 쓰던 걸 전부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다 갖춘 게 상식이에요. 그게 지식이고 이제 이런 걸 다 갖추었다면 우리 속에서 진리를 뿜어내고 진리를 가지고 놀 때 국제사회에 인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영어도 배워라, 중국어도 배워라, 애국어를 배워라. 우리 젊은이들은 전부 다 지금 애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이 이 진리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정리가 될 때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류는 이걸 기다리고 있다. 미래형 사업입니다. 교육사업. 인류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교육 콘텐츠만이 지도자들이 그런 걸 생산을 해야지 인류의 존경을 받고 인류의 받들임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겁니다. 물건 만들어갖고 팔아갖고 내먹고 사는 자는 절대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앞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같이 보완하고 보관하고 같이 만져가고 같이 연구해가면서 질 좋은 버전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필요한 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그런 준비를 앞으로 할 테니까 다 같이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한번 모아보자.